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모래 세무의 주제는 영어권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조세심판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2014년 7월 21일자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청구법인은 2006년 1월경에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 차량, 기타 등등등을 인수하면서 영어권을 한꺼번에 같이 취득한 걸로 해서 장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5년간 꼬박꼬박 비용 처리도 했습니다. 자, 처분청은 쟁점 영어권이 세법상으로는 영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를 경정고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이제 청구인 자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면서 거래처 인수, 그리고 영업상의 비법, 그리고 영어권에 해당하는 금액, 뭐 이렇게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이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영어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누가 정했을 건가요? 이 말이 참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다. 영어권 평가를 하는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초과수익력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만 않았지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던 금액이나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계약 주체의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한 금액이 이게 맞는 거지 왜 이거를 갖다가 국세청이 아니다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아주 호기롭습니다. 근데 조세심판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쟁점 영어권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권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대충대충 했습니다. 대충대충. 감정평가사 분들도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은 일부에 해당하시는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냥 뭐에 찍어내듯이 그냥 이 정도의 금액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찍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권 평가에 대해서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꼬투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기각이 됐습니다. 청구법인이 2013년 8월경에 A 주식회사와 현물출자 계약을 했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회사를 설립할 때는 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돈을 안 넣고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부채를 출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거죠. 현물출자로서. 그걸 하면서 영어권도 일부 있다라고 해서 영어권을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주식을 발행해서 받아갔겠죠. 그래서 영어권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쟁점 영어권에 대해서 상각을 누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2013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잘못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부인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린 영어권 설정하고 잘했는데 왜 부인을 하지? 이게 청구인의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청구법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독립적인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두 곳에다가 한 군데다 해도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한 군데 해도 돼요. 뭐가 구린지 두 곳에서 영어권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 이를 평균해서 평균값 있잖아요. 한 곳에서는 10억, 한 군데서는 8억. 그러니까 우리는 9억에.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형식으로 잘 갖췄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나 본 영어권의 감정가액은 출자법인이 가만 들여다봤더니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래요. 결손 상황. 회사가 전망도 제대로 안 돼. 업계의 전망 등이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미래의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온다라는 게 맞아? 영어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문은 닫지만은 이 회사가 10년이나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일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사오는 거야.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더 웃돈을 줘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 이게 영어권이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두 군데 감정평가 법인을 거쳐서 감정을 받았는 거는 잘했는데 짜고 쳤다라는 거죠. 결손 상황이고 뭔가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 두 군데에서 저렇게 감정평가를 내줘도 되는 건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은 두 곳에서까지 철저하게 감정평가를 받았지만은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 영어권이 뭔데 도대체 저렇게 받아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앞에 영어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오시면은 영어권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는 2014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특수관계인 주 땡땡으로부터 병원을 양수했습니다. 병원을 양수하면서 영어권을 지급을 했겠죠. 병원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이 환자에 대한 가치가 이 환자가 언제까지 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바닥권리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아니죠. 이 병원의 위치 자체가 압구정역에 잘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굉장한 소득을 벌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영어권을 이렇게 했다. 청구법인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청구인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쟁점 영어권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법인에다 의뢰했다는 얘기인 거죠. 평가 금액의 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평가한 금액이 10억인데, 평가한 금액의 중간 수준 5억으로 양수도 금액을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서 뭔가가 이제 이상한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영어권 평가가 50억 나왔는데, 예를 들어 30억 나왔는데, 내가 30억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하니까 나는 10억으로 할래. 자, 이거 너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들 있어요. 사장님들 한 3명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 너 똑똑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이제 될 법하니까 2013년 11월경에 다른 감정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2010년 과거 3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병원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해서 영어권을 다시 평가해 봤더니 청구법인이 실제적으로 평가했던 그 예전의 영어권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 우리는 떳떳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분청이 제시한 땡땡병원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환자가 이탈이 되고 있대요. 환자 이탈로 결손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다. 이거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환자가 이탈해서 결손이 난다라는데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소극 감정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건 거죠. 2013년 11월경에 2010년으로 타임머신 가서 소극감정 했는데 산정 내역을 보면은 병원의 환자 이탈, 결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소극감정을 왜 해야 될까요? 애초에 그런 거를 안 만들면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영어권을 잘 평가하시는 감정평가사분이 있어요. 세무사들도 보면은 주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법인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감정평가사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영어권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특허나 상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최근의 트렌드는 뭐다?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3년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곡점을 영어권을 포함을 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영어권을 계상을 해놓고 삼각비로서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상증세법의 영어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영어권을 평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어권을 평가해서 양수가액을 우리는 결정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얘기. 청구법인의 영어권 평가 방법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 알았다. 니네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영어권 평가할게. 그렇게 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극감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처분청의 주장이 너무나 우리는 가혹하다. 근데 자 판결이 뭐가 났습니까? 무서운 단어입니다. 기각.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왜?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들어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1번. 당초 쟁점이 되는 영어권 가액이 청구법인의 기장세무사가 책정을 했대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에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영어권 세무사님 영어권 평가하실 수 있다면서요? 해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설사 제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기장세무사가 책정한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지 아니하는 점, 그래서 계산 방법이 틀렸다. 이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소극감정평가 가액도 가세예고 통지 이후에 했다는 거죠. 가세예고 통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바로 나갈 수도 있겠으나 납세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들을 조사를 할까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걸 소명을 할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고를 통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랴부랴 소극감정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참 답답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극감정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닌 거고요. 이 행위 자체가 다 뭔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세청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 니네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이 그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면 형식을 안 갖춰도 되냐는 얘기인 거죠.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을 잘 갖췄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평가 방법이 상증세법에 따라 가지고 영어권을 잘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었을까? X도 아니고 O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을 아끼지 맙시다. 최대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영어권이 예전에는 영어권 평가 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에서 60%만큼을 인정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혜택이 점점 줄어들지만은 아직도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아니지만은 비과세의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세금의 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연락을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